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발표하신 송지훈 씨의 인터뷰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인터뷰 내용이 길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은 송지훈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물론 이제 송지훈 씨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내용이 방송되고 나면 현 집행부 쪽에 관련되시는 분도 분명히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송지훈 씨의 방송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이 많이 왜곡돼 있다, 혹은 근거 없는 모략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송지훈 씨 측과 현 집행부 쪽이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 형식으로라도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차기 이사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한자리에서 같이 이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현 집행부 쪽에도 인터뷰를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현 집행부 쪽과의 인터뷰는 오래전부터 성사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제 선거가 자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 현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비록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토론회 장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 쪽에서 어떤 의견이 전달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송지훈 씨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조합을 다 오픈하고 개방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누구든지 와서 장부 보고, 누구든지 조합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다 오픈해야죠. 비리가 없어지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이사장 선거가 이제 자꾸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현 집행부하고 또 우리 송지훈 씨가 생각하는 거하고 의견 차이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그런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조금씩 아웃라인을 좀 얘기를 하고, 출마 선언은 이미 뭐 오래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조합원님들 만나기도 힘들고, 또 조합원님들 접촉하기가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뭐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자주 불러주면은 좀 허심탄회하게 어떤 앞으로 조합에 어떻게 하면 조합을 좀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에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뭐 알게 모르게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뭐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공제회 쪽에서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림이 있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대의원 고소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있습니다. 조합 이사장 후에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 뭐 무혐의 처리가 됐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떤 내용으로 다 고소고발이 됐고 예.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항상 그 조합이라는 거는 뭐 이제 집행부 쪽이 있고 또 나름대로 목소리 내는 이제 일부 대의원들이 좀 나름대로 조합이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를 좀 계속 내고 있죠. 예, 그 양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조합은 다 부도 상태다. 조합이 썩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조합을 지금 밑바닥부터 다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충전소가 이제 만년적자다. 그 다음에 그 공제조합이 부도다. 그 다음에 복지비도 만 원씩이나 올렸는데 조합원들한테 공개 없이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 이사장은 자기 상여금 200%를 올리고 또 자기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갖다가 근로기준법도 해당되지 않는 1.5배를 만들어 가지고 의결하고 또 공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51%나 공제보험료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의 개선에 대한 그런 전혀 청사진은 없이 지금 공제에서 계속 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합 이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그 대의원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좀 알렸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조합에서 소식기를 통해서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유언비어고 거짓말이니까 현혹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쪽 이제 일부 대의원들은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조합원들 소식기를 통해서. 그럼 공청회를 열어서 정정당당하게 대화의 필요성을 갖든가 아니면 진실을 왜 왜곡하느냐 그렇게 이제 계속 대의원들이 주장을 했었죠. 대의원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대의원들을 징계를 하려고 했죠. 징계위원회까지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이 소명서에다가 뭐라고 했냐 징계를 하기 전에 우리 말이 거짓말이면 네가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조합에서 우리를 고소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 자문을 받아봤겠죠. 일방적으로 조합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거짓말 한 게 없는데 조합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명예훼손이 된다. 허위 사실이다. 그 고소해가지고 그 작년 8월 달에 고소한 사건이니까 그게 올해 3월 달에 결론 났습니다. 무혐의로. 조합원까지도 사실 고소를 했어요. 그 조합원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밝히기가 좀 곤란한데 대의원도 고소를 하고 조합원도 그 대의원들이 작성한 유인물을 SNS 상에 올렸다고 했어.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이번 3월 11일부로 그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고소당한 게 무혐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무혐의라는 거는 이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혐의 처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피자는 대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도 아니고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 없다. 무혐의, 불송치. 그러면은 조합에서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거 좀 흥분을 하면 안 되지만 조합에서 그동안에 이야기만 하면은 대의원이 이야기한다든지 조합원이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조합에서 거짓말한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조합원님들이 좀 이런 진실을 좀 알고 물론 말을 하다 보면 좀 이제 뭐 거칠어진 표현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상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바로 잡자 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조합원 고소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충전소의 그 운영에 관련해서 예, 적자다. 적자다. 예. 반면에 조합에서는 흑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견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조합비 인상이 사전 뭐 공지 없이 공지 없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놓고 뭐 인상한 사용처도 건 이야기 안 하고 그 인상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 뭐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어려운 시기에 조합비를 인상해놓고 오히려 이사장이나 그 직원들의 급여는 인상하고 상여금 올리고 예.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은 그렇습니다. 예. 조합원들한테 인상을 하면서 오히려 이사장의 퇴직금을 1.5배. 예. 1.5배로 0.5%를 더 인상한다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순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걸 주장했던 거고. 예,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고소를 했던 그렇죠. 건데 예. 법원에서는 법적인 판결은 경찰 조사 결과 예. 조사 결과 경찰 수사 예. 단계에서 예. 무혐의 처분됐다. 예. 예. 뭐 공제회비 인상했던 거, 조합비 인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이 대의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건 사실이네요. 사실입니다. 예. 예. 우리가 그동안에 그 대의원들이 뭐 주장했던 게 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내용에 보시면은 그 고 김민환 이사장 때 2014년도입니다. 2015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때 공제 자산이 플러스 30억이 있었어요. 이 플러스 30억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3년에 걸쳐 가지고 51%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2016년도 이후부터 그 우리가 공제보험료 작년까지 2.3%까지 약 51% 오를 동안에 마이너스 70억이 약 70억이 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30억이 있는 돈에서 또 마이너스 70억이 됐으니까 약 100억 원이 우리가 날라갔다. 이렇게 대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불과 한 5, 6년 만에 100억 원이 손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00억 원이 손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제 자료를 처음 전국 최초로 입수를 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우리가 발품 팔아가지고 정말 노력 끝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공제보험료 올리고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이사장까지 이런 내역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직원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건 없죠. 어쨌든 뭐 직원들이니까. 그런데 조합 이사장은 공제 운영의 책임자가 조합 이사장 아닙니까? 왜 이사장이냐? 전국 공제연합회에 16명의 전국 이사장이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공제조합 이사장, 지부장이나 조합 이사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공제조합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이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제하고 조합은 별개입니다. 아니, 어느 세상에 공제하고 조합이 별개인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공제에서 현재 조합 개인택시 인천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이 공제조합에서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별개라고 하면서 거기서 판공비라든가 뭐 판공비, 사업비 여러 가지 사업비 뭐 돈이 좀 나오는 거 세부적으로 좀 있는데 이런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원들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 공개도 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사장이 나가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목적이 이거예요. 뭐 공제를 청소해야 된다, 공제를 뭐 개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제 예산부터 시작해서 공제에 들어가는 모든 사고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제가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 어느 세상에 전국에 16만 5천 명의 그 개인 택시 조합원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나 인천처럼 조합의 대의원들이 4명이나 나와가지고 사고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전국 16만 5천 명 중에서 사고 처리 전문가가 아닌 같은 택시기사가 4명이 와가지고 연간 돈을 갖다가 몇 억씩 받으면서 공제조합에서도 돈을 받고 조합에서도 돈을 받아가지고 4명이 돈을 쓴다? 이거 어느 도단이죠. 사고 처리를 잘해야죠. 사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이 된다고 하면 사고 처리부터 당장 원점에서 개선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퇴직 공무원들, 경찰직, 교통 경찰관들 그런 전문적인 그 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합당한 돈을 주고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조합하고 공제조합에서도 이 사람들 4명한테 돈을 갖다가 억 단위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제 사고 처리 개선 없이는 공제조합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혁을 예. 하는데 현재 우리가 좀 정비를 해서 예, 예. 뭐 같은 개인 택시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러 나와서 그게 원만하게 이제 예. 조합원들이 그 정도면 만족하다 할 정도로 처리가 되면 예.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고를 겪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전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예, 예. 불만스럽고 예,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안 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고의 잠재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내 가족이 내 딸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아빠 여기 사고 났어 어떻게 그럼 당장 달려갑니다.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든 간에 사고 처리를 해서 원만하게 수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택시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고 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관련 업무에 관련 업무에 그렇습니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충분한 예, 노하우를 관련 갖고 업무에 있는 분들이 좀 처리한 경험이라든지 또 경찰직 공무원들도 같은 경우 20년, 30년씩 교통경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요즘 60대니까 다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좀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은 사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고 처리 개선 없이는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고 처리 개선 없이는 아무리 말로만 해가지고 사고 나지 말자 개선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기사 개개인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예. 사람이라는 게 24시간 항상 조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운전을 하루에 12시간 한다 그러면 12시간 계속 조심할 예, 수는 예. 없는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이제 또 그날 일진이 안 좋다든가 예, 뭐 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부터 처리하는 게 문제다. 근데 그 처리는 어차피 조합 쪽에 우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상 공제회 쪽에서 처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처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처리 결과에 100% 만족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같은 택시 기사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불만스럽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우리도 고용을 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조합원들이 만약에 불평불만이 뭐냐면 그 대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사고 처리를 하면 우리 조합원한테 이겼다 졌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대다수가 이겼다 졌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원들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세상에 사고 나가지고 다 보험 처리할 것 같으면은 아니 뭐 하려고 사고 처리를 합니까? 사고 나면 다 보험 처리를 해요. 그럼 뭐 하려고 사람이 그 사고 현장에 뭐 하려고 나옵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보험 처리해버리면 되죠. 예, 그래서 좀 제가 정말 꼭 호소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 그 정말 사고 처리를 내 가족처럼 단 10%라도 이익되게끔 하면은 단돈 1원이라도 이익될 거 아닙니까, 공제가. 그렇죠. 그리고 공제는 우리 것이다. 반드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예. 조합원들이 각자 십시일반으로 조합비를 내서 예. 운영하는 예. 공제회니까 예. 당연히 이제 우리 그렇죠. 거라는 우리가 인식을 이제 가져야죠. 개인택시 조합원이 이제 조합원이야만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예. 궁금한 건 지금 우리가 조합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고 있어요. 예. 근데 공제회에서도 지급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공제회에서도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제가 거기에 이게 대해서 어떻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주위에서 뭐 요즘은 다 개인택시가 다 고령자가 돼가지고 다 10년, 20년씩 되신 분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작년에 입수를 했는데 그 20년, 30년 뭐 이렇게 그 개인택시 근무하신 분들이 조합의 복지비에서 이제 뭐 경조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로 뭐 이렇게 상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비에서 나가는데 이 공제조합에서도 조합원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정말 뭐 가가 호 방문을 해서라도 알려야 돼요. 이 공제조합에서 연간 3,600만 원이 경조비가 나옵니다. 이 돈을 누가 씁니까?
혹시 그 경조업이라는 건 공제회 경조업이라는 건 공제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련된 예. 경조사업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자료를 보고 경조사비가 이제 연간 한 3,6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아, 공개 직원들도 이게 경조사 당연히 경조사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 경조사비는 따로 돼 있어요. 아, 따로 예, 예, 예. 책정이 따로 예, 돼 새로 있어요? 직원들 경조사 공제 직원들 인천 공제 직원들이 지금 한 26명이 된다고 하는데 26명이 뭐 적정한 인원인지 아닌지는 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렇고, 26명에 대한 경조사비는 여기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아, 여기 책정되어 있는 연간 약 3,600만 원이라는 돈은 조합원들 경조사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결혼했을 때 아니면 경조를 당했을 때 공제조합 지부장, 공제조합 자문위원장, 공제조합 이사장, 지부장 이름으로 이 공제조합에서 나온 돈을 받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경조사비로 3,600만이 책정돼 있다 하면 예, 예. 세부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 조합원 어디에 경조사비. 얼마. 예. 아, 조합원 경조사비인데 예, 예. 뭐 경조사라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부모 사망이라든가 뭐 아니면 결혼식이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어디에 내, 얼마 어디에 예, 얼마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3,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약 뭐 3천만 원 돈,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돈, 약 3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월 300. 예, 월 300이라고 봤을 때, 그 300만 원을 다 소진하면은 그 달은 돈을 못 쓰는 거죠. 그 한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1년에 이제 공제 예산이 그 경조비가 3천만 원이든 3,600만 원이든 이제 정확하게 숫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잡혀 있다. 예, 3,600만 원이 잡혀 있다면 그 돈이 소진하면 더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돈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이 경조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돈을 얼마씩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조합원이 어디 경조사가 생겼을 때 그 조합 이사장이 요구를 해서 받아간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죠, 사실. 왜냐하면 조합에 왜 이사장이 받아가요? 아니 조합원 경조가 생겼는데 우리가 왜 이사장이 이걸 받아가요? 이걸 공제회에서? 이사장이 쓰게끔 돼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패단이 뭐냐면 공개 경 아니 지금 자꾸 말이 이제 엇갈리는데 예.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을 했다. 예. 그럼 이사장의 이름으로 뭐 결혼식에 얼마, 예, 예. 뭐 부모 사망에 얼마 나가잖아요. 예, 예. 근데 공제회에 있는 경조사비는 예. 이사장이 받아간다 그러면 왜 이사장이 받아가냐? 이사장이 받아다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예산서에 봤을 때 이렇게 공제회에서 경조사비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경조사비냐? 우리 회원들을 위한 경조사비다. 그러면 이 경조사비가 회원이 자녀가 결혼했다든가 부모가 사망이라든가 할 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걸로 다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경조사비는 어디에 쓰여졌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조합원이 경조가 발생했을 때 이사장이 공제회에서 얼마씩 일정액을 받아다가 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된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거기에 세부 사항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세부 사항은 모르고 조합원이 경조사가 생겼을 때 이사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 경조비를 타가져 간답니다. 근데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한테 타가져 갔는지는. 그 참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고 예, 참 그러니까 이거는 웃음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공제조합에 지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공제에서 조합원들 경조소비가 나간다는데 누구한테 나갔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한 거는 이 예산서에 공제 예산서에 조합원 경조사비가 예를 들어 연간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 돈은 이사장이 경조사가 생겼을 때 공제 이야기에서 돈을 타가져 간다. 이렇게까지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조합비로 경조사비가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조합은 복지비에서 따로 경조사비가 나가잖아요.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조사비를 조합에서 나갈 때는 조합 이사장 해가지고 조합에서 나가는 게 명백하게 그렇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제에서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잡아놨다고 하면 이 돈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조합 이사장이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이거를 알고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저는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전혀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고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